최고 실세였던 이 북한의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각하면서 북한의 권력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와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김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후 한 5시 무렵에 갑자기 전해진 소식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장성택 부위원장, 북한의 최고 실세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실각설이 전해진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장성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실각설이 나온 건 직접 실각이 거명됐다기보다는 네.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당 행정부의 그 두 사람, 이용화 제1부부장, 장수길 부부장, 이 두 사람이 공개 처형됐다. 이게 이제 국정원 쪽에서 나온 발표였습니다. 네. 지난달만 하더라도 공개석상에 장성택 부위원장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상 최근에 빈도수는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노출 빈도수는 낮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두 사람, 그러니까 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부부장 두 사람이 공개 처형됐다. 이것이 결국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각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걸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 내부에서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각이 됐다라고 하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황상 두 사람의 그 왼팔 오른팔이 처형됐다는 것 결국 그 장성택 행정부장도 실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네.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화 행정부 일부 부장,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처형된 사실로 유추해 봤을 때 네. 이 장성택 부위원장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 정보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요. 장성택 씨의 신복이 비리 혐의로 내사를 받았고 또 측근이 반당 혐의로 공개 처형이 됐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처형이 되고 하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는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에 곧 접어듭니다. 그 12월 17일이면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사망한 지 2년이 된 해이고 그렇게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구축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이제 그 직접 통치, 직할 통치로 가는 데 있어서 장성택 행정부장 라인들이 뭔가 그동안 사실은 김정은 체제 구축되는 과정에서 역할들을 많이 했고 네. 그러면서 그 장성택 행정부장 라인이 상당히 그 김정은 직할 통치 체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장성택 행정부장의 그 측근들이 처형되고 또 장성택 행정부장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축소되거나 또는 실각을 당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북한이 권력 구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네. 예를 들어서 북한 권력 미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그 장성택과 군부, 뭐 이 둘의 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김정은이 2009년도에 후계자로 등장을 하면서 이 북한 권력 내부에 있던 권력 지형 자체가 이 당을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 집단하고 군을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 집단하고 사실은 상당히 좀 분화되는 현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을 기반으로 했던 기반 중에 최고의 실세들이 누구냐? 하나는 장성택이었고 하나는 채령이었고 사실은 채령이나 장성택은 두 사람 다 당을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들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2011년, 그다음 2011년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에 2012년, 2013년 이제 북한의 권력 과정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이제 군부의 권력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숙청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호라든가 김영춘이라든가 김정각이라든가 북한 권력을 군부를 이끌었던 엘리트들이 다 숙청이 됐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도 가장 젊은 사람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으로 교체되고 그다음에 리영길 총참모장으로도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권력 엘리트에서 군부의 이제 권력 부침이 상당히 심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당군 체제로 이제 북한이 이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었죠. 네. 근데 급격하게 이런 과정에서 장성택이 실각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성분 정치 하에서 북한의 군부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998년 이후에 김정일 보호하에서 이제 북한의 군부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분간 그 당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상당히 주춤했었는데 다시 사실은 최룡해가 원래는 이제 당뇨였다가 네. 다시 총정국장으로 가면서 사실은 군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 군부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어떤 계기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제 군부에 의한 또 다른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권력 세습 체제를 구축하고 떠받들어 온 것이 바로 이제 이 장성택과 최용해 두 사람의 인물이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이 장성택과 최용해가 어떤 권력 다툼, 이 파워 게임을 하다 밀려난 것 아니냐 하는 네. 그런 지금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룡해가 당뇨이면서 군의 총실세인 총정치국장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성택이라든가 김경희의 어떤 지지가 없었으면 사실은 불가능했을 일인데 어쨌든 총정치국장이 되면서 군부의 실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군부 엘리트들의 상당수를 어쨌든 영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지금 다 교체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룡해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권력 구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결국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줬던 어떤 장성택이라든가 북한 권력 엘리트의 핵심인 당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북한 군부에서 군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지금 다 쥐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력은 나눌 수 없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예를 들어 경제 권력에 의해서 아마 나눠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장성택은 지금까지 계속 특구 위주로 경제 권력을 이끌어 가려고 했고 개혁을 하려고 했고. 경제 분야. 근데 최룡해라든가 이런 군부 엘리트들은 이미 북한 내부에서 사용되는 외화의 약 70%를 조달할 정도로 막강한 무역 회사들을 이미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경제 개혁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서 서로 안 맞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의 핵심 이익이 나눠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경제 권력을 놓고 같은 두 세력 간의 어떤 충돌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 김영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지금 북한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북한 내부에 이제 권력 갈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그런 군부와 당 쪽의 권력 갈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최용해 총정치국장의 역할 자체가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올 5월 전만 하더라도 장성택 행정부장에 비해서 역할 자체가 좀 작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올 5월에 이제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 방문한 이후에 그 상황들을 보면 최용해 총정치국장의 역할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수행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 지도할 때 수행 빈도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장성택 행정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보면은 최용해 총정치국장이 장성택 행정부장보다 훨씬 많은 네.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권력의 어떤 지근거리를 우리가 좀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이제 현지 지도를 누가 수행하고 또 네. 어느 정도 수행을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네.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네. 현상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또 네. 장성택에게 실권을 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뭔가 과거보다 좀 개선되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 별로 장성택 부위원장이 한 게 없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축출했을 가능성 그런 것은 없을까요? 글쎄, 그러기에는 장성택이 차지하고 있는 북한 권력 내부의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 실수라든가 이런 걸로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어쨌든 김정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물러났겠지만 그것을 추동했던 세력이 과연 누구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북한 권력 내부 안에서도 서로의 어떤 목표를 놓고 핵심 이익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이미 상당히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장성택마저도 어떤 게 축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실각설이 이게 사실일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전제 하에 네.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사실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인데요. 네. 김정은의 제가 없이는 사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럼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각했다면, 네. 그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은 북한의 그 권력 교체기, 김정일 위원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중이 명확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갑작스럽게 후계자로서 그 부상했고 또 권력을 이양받아서 2년 동안 이제 그 권력을 다져오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모든 것들을 관장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주변의 어떤 권력에 자기 권력이 그 강화되는 그러니까 수령제로서의 김정은 체제가 작동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또 상당히 그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그 정리, 네. 그 가지치기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를 이번에 보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정일이가 이제 권력을 차지했을 때도 그 숙부 김영주를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제 친정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뭐 이렇게 또 축출시켜지 않았을까 하는 설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2인자끼리의 암투가 아닌 장성택의 어떠한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미리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제거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뭐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1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라는 사실 그 판단도 지금 하나의 축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한 의구심이 드는 게 있죠. 뭐냐면 네. 과연 김정은의 권력이 지금 그렇게 공고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정일은 예를 들어서 그 후계자가 1974년도에 이제 지명이 돼서 이제 94년에 이제 그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약 20년 동안 후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체제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북한 체제를 설명할 때 유일지도 체제라고 하는데 이 후계자 유일지도체가 완성이 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김정은은 약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네. 이 기간 내에 권력의 정통성은 있고 그 다음에 그 군 통수권은 물려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핵심인 북한 권력을 그 움직일 수 있는 뭐 조직 체계라든가 사상 체계라든가 아니면 사업 체계라든가 이런 어떤 유일 지도 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 엘리트들이 그 권력 공백을 좀 메워주는 역할을 사실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면 김정은 스스로가 지금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권력을 상당히 내면화하고 공고화하고 해서 이 수령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한 상태에서 더 이상 장성택의 역할이 필요 없다라고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력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김정은 스스로가 모든 인사권을 독점하고 그 다음에 보고권을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검열을 다 하고 하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결국은 북한 장성택이라는 하나의 큰 그 권력의 한 축이죠. 이 축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는 정상적인 어떤 권력 이양, 변동의 요소가 아니고 굉장히 급격하게 뭔가 돌아간 듯한 인상을 받게 되니까 이게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어떤 변화의 조짐이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무래도 권력 지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아무래도 대남 정책이나 그거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굉장히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는 네. 남관계가 좀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지금 이제 그 장성택 위원장, 장성택 행정부장이 실각되는 이런 과정들이라면 내부 결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부와의 긴장을 또 고조시키는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남관계가 그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도 역시 조금은 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김정은 체제가 이번에 그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기에
체제의 결속이랄지 안정을 만들어낸다면 네. 오히려 강하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관계랄지 또는 대외 관계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네. 그러면서 뭔가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네. 예, 뭐 저도 우리 김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군부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 2009년 이후에 쭉 북한 권력을 봤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그 외부 긴장을 일으켜서 내부의 결속을 움직였던 그 세력이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 단호한 조치, 그러니까 강한,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왔죠.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아마 그 만일 장성택이 예를 들어 실각을 했고 군부가 사실 권력을 상당히 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의 그 현상 타파를 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남북관계 긴장이 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요, 간단하게 지금 실각설의 진위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후속 조치, 이제 국내에 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뭐 설은 있지만 군부 내에서도 이게 뭐 전달이 됐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후속 조치를 보면 지금 이런 사실들이 좀 진위 여부가 가려지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도 간략하게 좀.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그 북한의 언론이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장성택과 관련된 부분에 보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결속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는 언론의 보도랄지 또 북한 내부의 어떤 그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 장성택 행정부장의 실각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뭐 노동신문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도 보도하고 다 했는데 네. 결국 장성택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체제 내부 결속을 계속 강조한다면 그것이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이승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